일하겠습니다. 계양을 제2의 판교로. 계양구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발전한 계양 미래 생각하면 재명 웃는 얼굴 생각이 나. 미소 띄우며 함께 웃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2번 계양에는 너뿐이야. 소리쳐 불러봐요. 이 계양구를 발전시킬 이재명. 유수화입니다. 총선이 모두 끝나고 범야권 192석과 또 국민의힘 여권이 108석으로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우리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에 원에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총선을 평가하기 전에 100일의 결정적 장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과 조국 혁신당 대파 875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월별로 1월에는 여당의 윤한 갈등이 있었고, 2월에는 야당의 공천 갈등이 있었고, 3월에는 조국이 등판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가 있었고, 의정 갈등으로 여권의 민심이 악화된 거. 이게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월 23일 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국민에게 절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깍듯이 절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내용을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보겠다 합니다. 자, 22대 총선에서 표심은 2조 심판론보다, 이재명 조국 심판론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 크게 반응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핫 이슈죠. 그 결과 여당은 개헌 저지석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고 범야권은 190석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죠.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3개월 동안의 민심을 움직였던 결정적 장면을 나름대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1월에는 정치인 한동훈, 그 다음에 김건희의 명품백 가방, 그리고 1차 윤한 갈등이 1월 달에 있었는데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12월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작년이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원투수로 투입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꼬봉이죠. 꼬봉인 이 한동훈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컨벤션 효과로 주춤하던 여권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이 있다. 그리고 이 한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다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앞서는 상황이었다. 갈등은 예상보다 일찍 불거졌는데 1월 달에 1월 17일 날 김경률 비상대책 한 위원장은 김경렬 비상대책위원장이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김경률 비대위원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 여사의 명품백 가방 의혹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전후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전후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용산의 대통령실의 뜻을 다르지 않고 한동훈 개인적으로 사천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열을 많이 받았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위원장에게 이제 이거 지나치게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1차 이제 유난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갈등의 봉합이 1월 23일 날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봉합이 급하게 봉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뭐 여기서는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 파동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자, 친명이면은 공천이 되고 비명계는 공천에서 탈락한다.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고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위 평가자의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탈당하고 그러죠. 이상민, 뭐 김영주,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윤학연도 탈당을 하고 몇 명의 뭐 새로운 미래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 탈당을 했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계 맏형이 임종석 비서실장, 홍영표 의원도 컷오프 됐고 감점 대상에 포함된 박광훈, 박용진, 전해철 의원도 비명계는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비명계가. 그리고 빈자리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등 친명계 인사들이 채우게 됐고요. 특히 강북을의 경우에는 현역 박용진 의원을 또 꺾고 정봉주 의원이 공천이 됐는데 뭐 정봉주 의원의 어떤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다시 처리됐고 다시 치러진 경선에서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또 공천이 됐는데 박용진한테 승리를 했지만 또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으로 또 사퇴를 하고 결국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됐죠. 이 공천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며 이제 이탈을 했고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천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논란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자, 한동훈이 김 부의장 같은 분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하위 10%에 들어가는데 이 대표 같은 분이 안 들어간다는 무슨 시스템이냐 이제 비판을 했어요. 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창당 이렇게 한 거고요. 3월달에 이제 3월에는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됐네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월 3일 날 삼삼하게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고요. 창당하자마자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거대 여당 야당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민주당 의석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지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넘어서고 여권 위기감도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핀 조국혁신당 창당 한 달 만에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에 올라섰죠. 녹색정의당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원내 3당이 됐습니다. 창당 직후 이 여권에서는 또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갑작스럽게 임명하고 그죠?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와서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갑자기 출국시키는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를 하면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커졌고 한 위원장도 이들의 거취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입장 차이를 보면서 2차 윤한 갈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황상무가 자진 사퇴하고 또 이종섭 대사도
귀국한 지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지만은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이런 반응이 나왔고 총선이 아직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대파 논란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서초구의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서 채소값 875원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대파 870원 또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의대에 정원 2,000명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의료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정부가 처음 제시했을 당시에는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지만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장교하고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후보들은 대통령이 총선을 생각했다면은 의료개혁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날 대국민 당화를 통해서 정책 설명을 하긴 나섰지만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또 일방적으로 그 50분간의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입장을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일방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일 날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 역시 대화의 물꼬를 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이 전공의 대표가 나와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여전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서 다가와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 반등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3월 18일 날 하필이면은 3월 18일 날이에요. 18일 날 발음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18일 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면서 또 불난집에 기름을 부으는 거죠. 대파 논란이 불이 붙었고 또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수정 그 후보가 대파 한 단이 아니고 또 대파 한 개에 875원이다 하면서 또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소재가 됐죠. 현장마다 대파를 꺼내면서 대파해야 된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하고 투표 당일날 심지어는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가지고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이게 지금 선관위까지 지금 이상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이 기울어진 이상한 결정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말과 부동산 논란 후보들이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막말이 있고 또 부동산 등 문제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은 정권 심판론이 대세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대부분 그게 묻히고 이제 국회 입성에 성공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김준영, 양문석, 박은정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냐면서 2조 심판론을 강조를 했지만은 내로남불이죠.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2조 심판론을 강조하지만 하면서도 자기들이 윤석열과 또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개선하겠다. 그런 거를 깔면서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다면은 공감력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김건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실정 그동안의 잘못된 점, 이채영명주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 무조건 2조 심판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조국신당 후보들의 잘못된 점 그런 것만 제기를 하니까 반발심이 더 커졌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화 여대생이 미군 장교를 성상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반군 위안부 성관계 이런 발언으로 총선 기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김준혁 후보는
경기 수원정에서 나왔는데 결국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한 양문석 후보 역시 경기 안산갑에서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이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논란이 있고, 이게 뭐 허위 사실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긴 있지만 좀 센 발언이긴 하지만 그게 큰 하자나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서 이거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 뭐 이런 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이런 것들이 분노의 표심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군복무주비던 아들에게 30억 상당 주택을 증여해가지고 아빠 찬스 논란이 일어났던 공영훈 후보만 경기 화성을 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패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에게 패배한 거는 뭐 아빠 찬스, 이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 상당의 주택을 증여해줬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표심에 표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이 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반발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런 좀 이준석이 이번에 단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자기가 내가 부족했다, 국민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의례적으로 뭐 하는 말들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하실까지 간 경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0석의 이 참패는 국민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그냥 명줄만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SNS로 박근혜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가 봤다. 그때 상황을 재현하지 말자. 그리고 한동훈이 들어와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당을 말아먹었다. 비판하고 다시 한나라당을 국민의힘을 재건하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8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이라면서 네 탓 하지 말고 다 우리 탓이라면서 평가 결과를 평가했고요.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느냐면서 더 이상 그때 상황을 재현하지 말고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면서 당원과 지지층을 독려하는 이 말은 맞는 거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서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한나라당 때 말아먹었고, 이번에 국민의힘도 더 깜도 안 되는, 황교안보다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꽃놀이 하면서 자기를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면서 총선 참패 책임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총선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뉴스와의 생각은 그 세월 동안 기다려온 개항 발전 이제 완성이야. 눈 감아요 희망찬 미래를 상상해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죠. 미래 향해 도약하는 개항 모습처럼 난 이재명 뽑을 거야. 이번 태양에는 쟤뿐이야. 이번 이재명 기호 1번 우리들은 언제나 1번 이재명.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1야당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이재명이 중심을 잡겠습니다. 1차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개항 희망 미래 발전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이재명 우리 함께라면 기호
향해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죠. 미래 향해 도약하는 개양 모습